제3장 기타 행정작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번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계획은 대외구속적 계획이다. 이게 처분성이 있죠. 2번 도시계획 중에서 도시계획은 처분성을 가지죠. 오늘날은 도시관리계획이라 합니다. 판례상으로는 도시계획이라 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3번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학설이 4가지가 있는데 입행복독 중에서 복수성질설, 요게 통설이죠. 그래서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은 처분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4번 판례상 도시계획 결정 효력 발생 요건은 고시이죠. 그래서 고시된 도시계획은 국민을 구속합니다. 물론 이 판례상 도시계획이란 것은 현행법상 도시관리계획이죠. 5번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했으니까 구속적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법률보원 측에서 침익적이거나 권력적인 것은 법적 근거 필요하죠. 그러니까 행정계획 중에서 구속적 계획만 근거 있어야 되는 겁니다. 6번 집중효는 행정계획에 한정되는 효력이다. 그러니까 비교되는 것이 인허가 의제제도가 있는데 인허가 의제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타 행정작용 모두 다 포함되는 거죠. 7번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는데 즉 인허가 의제의 경우에 원칙은 주된 인허가가 쟁송의 대상이 되죠. 최근 판례는 의제되는 인허가도 독립해서 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8번 판례상 형질 변경 불허가 즉 인허가 의제될 때 주된 인허가가 있고 의제된 인허가가 있죠. 그래서 주된 인허가 건축 허가를 하게 되면 그때 형질 변경 인허가 의제됩니다. 이랬을 때 요 형질 변경 불허가는 원칙적으로 쟁송의 대상이 되진 않지만 그래서 처분성은 없지만 건축 불허가 처분을 다툴 때 취소할 때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이라고 하지 않고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를 다툴 수 있다 그랬죠. 이거는 본안의 문제다. 중요한 것들이죠. 자, 중요한 것들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9번 계획재량이란 행정계획에 인정되는 재량인데 특징이 광범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거법률이 목적 수단 명제여서 불확정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그런 말이죠. 10번 계획재량은 관계본교가 목적 수단 명제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보통의 재량은 조건 명제, 뭐뭐 하면 뭐뭐 한다인데 이것은 목적과 수단만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11번 형량하자 해, 흠, 호 3가지가 있는데 해, 흠, 오 비교 형량 전혀 하지 않은 것을 형량 해태라 하고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것을 흠결이라 하죠. 빠뜨리지 않았는데 특정 사실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한 것을 오형량이라 합니다. 그 다음 12번 계획재량과 재량행위를 형량, 명령 이론의 고유성을 긍정한다고 했으니까 이 2가지를 다르게 본다는 거죠. 어떻게 다르게 보느냐? 질적으로 구별할 때. 양적으로 구별하면은 그냥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고유성을 부정하게 되죠. 13번 행정 절차는 행정계획의 사전적 통제 방법이다. 이거죠. 오늘날 사후적 구제인 형량, 명령 이론으로 행정계획의 적법성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최근에 중요한 것은 사전적 구제로서 행정 절차가 중요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14번 비구속적 행정계획도 뭐는 될 수 있다. 즉 헌법 소원은 될 수도 있죠. 항상 되는 게 아니고 직급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법령 뒷받침에 따라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때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 소원 대상이 됩니다. 비구속적이면 처분성이 없으니까 소송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거죠. 직거할 때만 가능하다. 15번 계획보장 청구권은 계획을 보장해달라 청구하는 권리죠. 원칙은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죠. 비교 형량에 따라서 보통은 공익이 더 크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긍정됩니다. 16번 본래 계획의 유지를 주장하는 권리를 본래 계획을 살려달라 하니까 존속 청구권이라 하죠. 개복권 요거는 4가지가 있는데 존이 변경합니다. 존속 청구, 이행 청구, 변경 청구, 경과조치 청구 이렇게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모두 다 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17번. 사실행위란 간접적으로는 법률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원래 직접적으로는 권리와 의무, 즉 법률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데 간접적으로는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18번.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조직법적 근거는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비권력적이니까 작용법적 근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19번. 사실행위 중에서 작용법적 근거 필요한 것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한정해서만이죠. 자,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것들이죠. 다 18번, 19번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번. 적어도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있으니까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죠. 중요한 거고. 21번.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왜? 대상 적격이 안 되죠. 그러나 권력적 사실행위는 소익이 없어서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두 가지 잘 비교하시고. 권사는 소익 때문에, 비사는 대상성 때문에. 22번. 처분성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정보 제공 자공은 경고죠. 정보 제공 자공은 세 가지가 있죠. 경추시, 경고, 추천, 시사 중에서 처분성이 인정되는지는 경고와 추천만 문제가 됩니다. 23번. 행정 지도는 상대방에게 권고하는 자공이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이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뭐냐면은 명령, 철거 명령 이런 말이 나오면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철거 권고 이렇게 했을 때 지도가 되는 거죠. 24번. 지도는 임의적 협력을 바라는 거니까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 25번 자 중요한데 행정 지도의 원칙과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법이 되죠. 그래서 행정절차법상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죠. 개, 원, 방. 지도의 개념, 원칙,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특히 26번 중요합니다. 현행법상, 즉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대해서 자, 서면의 형식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방식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지도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면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다. 다만 서면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27번 같이 중요합니다. 행정지도에 대해서 서면에 교부를 청구하면 국민이 국가한테 청구하는 거죠. 그럼 항상 주는 게 아니라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반드시 의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해야 되니까 있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 법에 있는 글자가 이 하여야로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28번.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임의성 원칙이라 하죠. 29번. 행정지도의 임의성이 조각된다는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라진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지도는 임의적인데 깨진다는 말은 사실상 강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손해배상이 긍정되죠. 29번 중요합니다. 자, 30번.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개념에 대해서는 협의로 파악하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사전 협상으로 한정합니다. 3번. 비공식적 작용의 필요성, 장점을 말하는 거죠. 법적 불확실성 제거이다. 법이 애매할 때도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단점은 요거죠. 제3자를 무시하고 행정청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합의하다 보니까 3자 이익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 뜻입니다. 자, 32번. 공법상 계약은 반대 방향 의사표시 합치죠. 같은 방향은 합동행위고. 33번. 일방 당사자가 행정 주체행 계약을 행정계약이라 합니다. 행정계약은 공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면 공법상 계약이고 사법 효과를 발생시키면 사법상 계약이 됩니다. 34번. 행정 주체와 사인 간의 건축 도급 계약, 즉 일을 완성하면 돈을 주는 계약이죠. 판례상 보통 사법상 계약으로 파기됩니다. 34번 중요하죠. 35번.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사이의 협의 취득은 판례상 사법상 계약으로 파악하죠. 중요합니다. 다수설은 공법상 계약으로 파악하는데 판례가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거죠.
36번.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는 필요가 없죠. 대등한 행위니까.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권력적이거나 침입적일 때. 37번. 계약 내용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계약을 부합계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은 자유가 제한되는 계약이죠. 38번 중요하죠. 행정기본법에는 공법상 계약을 문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공계기 그랬죠. 공법상 계약, 행정자금 중에서 공법상 계약만 기본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계기, 공계기, 공법상 계약은 기본법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9번. 다수를 하면 공법상 계약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만 되죠. 이게 다수견해죠. 왜냐하면 대등한 행위니까. 그 다음 40번. 공법상 계약에 의해 부여된 의무는 타력강제를 통해서 강제한다. 즉 소송을 통해서 강제한다는 얘기죠. 자력강제는 권력관계일 때, 요 수직관계일 때. 그러니까 계약이란 것은 대등관계니까 타력강제죠. 중요한 내용이고. 41번. 공법상 계약의 쟁송 절차는 즉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면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42번. 확약은 종국적 규율성이 없다는 점에서 처분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고 우리 판례 입장은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합니다. 여기 중요하죠. 판례 입장. 그 다음 44번. 다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에 개개 요건에 대한 확정 결정을 예비 결정이라고 하죠. 45번 중요한데 판례상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예비 결정이고 확약의 처분성은 부정한다 그랬습니다. 46번. 원자로 부지에 대한 사전 승인 처분은 예비 결정으로서 처분성 인정하죠. 중요하죠. 47번 중요한 거고 확약의 절차, 확약의 절차는 행정 절차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만 기본법 중요합니다. 그 다음 48번. 이행 의무가 인정되는 작용은 확약이죠. 비공식 작용은 비권력 사실이라서 아무런 구속력이 없죠. 49번. 판례상 확약의 구속력을 부정하는 경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절차법에서는 사위 두 가지가 있죠. 사정 변경이 있거나 물론 판례를 받아들인 것이고 위법한 확약은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 제3편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협의의 행정절차는 사전 절차를 말합니다. 2번 헌재는 행정절차 근거를 헌법 12조에 명시된 것으로 파악하고 3번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조항은 행정절차도 적용되는 것으로 그래서 모든 침입적인 절차는 적법절차를 거쳐야 된다. 4번 대법원 판례는 청문 절차의 불문법 원리성을 부정하는 경향이죠. 헌재는 긍정하는 경향이다. 그래서 판례 전체를 합치면은 세모다. 그러니까 반드시 불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했죠. 4번 중요하고 5번 중요하죠. 이유부기는 처분 시에 제시해야 한다. 사전 통지는 처분 전, 이유부기는 처분할 때 중요한 거고 6번 이유부기는 재량행위인 경우에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재량행위는 법에 없는 사유로 거부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뭔지를 제시해야 되겠죠. 7번 이유부기는 판례상 일관되게 불문법 원리로 파악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청문과 다른 점이죠. 이유부기는 안 하면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 8번 절차상 하자만으로 독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학설 대립은 기속행위일 때 생기는 거죠. 기속행위는 취소해도 결국 동일한 처벌을 하게 되니까 논란되지만 재량행위는 취소하면 다른 처벌을 할 수 있으니까 논란되지 않는 거죠. 결론은 다 됩니다. 8번 중요하고 9번 중요하죠. 절차법은 행정 지도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죠. 세 가지 개, 원, 방 하죠. 개념, 원칙,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번 행정절차법은 처분 방식에 대해서 문서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중요하고 11번 절차법은 서면 심리주의로 해석되죠. 예외적으로 청문 절차는 구술로 12번 중요하죠. 절차법은 신청 방식에 대해서 문서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즉 처분 방식은 국가가 국민한테 하는 거고 신청 방식은 국민이 국가한테 하는 거죠. 둘 다
문서가 원칙입니다. 그 다음 13번 행정절차법상 공통원칙은 처분기준 설정공표죠. 처리기간 설정공표는 수익적인 처분일 때 말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14번 침익적인 처분할 때 의견 제출 절차가 일반 절차죠. 침익적인 처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청,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의견 청취는 세 가지. 청공제 있죠.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그 중에서 의견 제출만 일반 절차죠. 물론 사전통지도 일반 절차인 것이고. 14번 중요합니다. 15번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이 명백한 것은 의견 청취의 예외 사유입니다. 사전통지 예외 사유는 공자성 했죠. 공자성, 공공의 안전, 자격 결여, 성질상 곤란. 거기다가 의견 청취는 포기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하죠. 그래서 의견 청취는 네 가지, 즉 공자성, 포까지 있는 거죠. 중요하고. 16번 이해관계인이 한정되는 것은 청문, 공청회는 공개된 청문.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게 되죠. 17번 중요하죠. 인허가 취소 시 청문을 한다 중요하죠. 과거에는 인신법 그러면은 인허가 취소, 신분 박탈, 법인 설립허가 취소 같은 경우에 신청 사유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청문을 당연히 하는 것으로 바꿨죠. 그래서 모든 침익적인 처분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취소 처분은 청문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제한적인 일반 절차다 했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18번 행정절차법은 행정예고 대상으로 행정계획을 명시하고 있죠. 행정입법은 법을 예고하는 거죠. 나머지는 행정예고입니다. 중요하죠. 19번 청문 절차의 실시 여부는 개별법 따르는 것이 원칙이죠. 청문은 언제 하느냐 하면 세 가지 개, 필, 인 그랬죠. 개별법에서 하라고 하거나 행정청에 필요하다 인정하거나 또는 인허가 취소 등 세 가지죠. 원칙은 개별법에 따릅니다. 20번 절차법상 기피 사유는 추상적으로 제척은 구체적으로 첫째, 둘째, 다섯 가지가 있지만 기피 사유는 기타 불공정한 진행을 아우릅니다. 21번 공청회 발표자는 신청자 중에서 선정하죠. 발표자는 신청자 중에서 누구나 발표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진행자, 주재자는 전경 그랬죠. 전문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까지가 행정 절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